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은 여자가 손해야. 하지만 국제 결혼에는 굉장히 발작이라고 해야 되나, 랄지 광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주제, 왜 그들은 항상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 얘기하지만 남자들의, 햇님들의 국제 결혼에는 발작을 트는가라는. 와, 이거 좋다.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주제지, 그지?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주제로 내가 들고 왔는데, 일단은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캡처를 했던 건데, 요새 다시 제가 베트남 이야기가 어제 나왔잖아. 그래서 예토전생 시킨 거고, 제목은 이게 파리쿡에 올라온 거야. 베트남 국제결혼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거든. 그래서 몇 년 전 다녔던 자기 회사 대표님이 베트남에서 결혼식하고 왔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한국인 직원들도 다 같이 대표니까. 그래서 뭐 본인은 그 뭔가 이제 동남아 국제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여자들은 다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래서 회사 대표니까 야 능력도 넘치는 혼남이 굳이 싶었는데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나긴 하지만 그 사장 재산이 300억 정도가 된대. 그리고 초혼에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서 나이에 비해 동안이다. 요새 이런 남자들 되게 많지, 그지? 그래가지고 나도 요새 보면 느끼는 게 남자들도 늙은 애들은 굉장히 늙는데 그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요새는 남자 나이 가늠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그게 있어. 그래서 관리 좀 하는 애들은 진짜 보면서도 나도 야, 앞만 봐도 저 나보다 동생 같은데 싶으면 나보다 형인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 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자가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란 거. 그래서 키 큰 베이비 페이스에 가는 허리 그리고 글래머 잉글리시 베리 웰에 임신 기간에 입덧 때문에 잘 못 먹는다고 베트남 요리 맛집이란 곳은 다 수소문해서 열심히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현백에서 과일 구매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약간 시중 같은 걸 들어줬나 봐 사장이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예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나이도 어린 베트남 여자에게 사모님 소리 하는 게 살짝 이게 뺀또가 나갔는데 그리고 저런 급의 여자들이 들어오면 시집가기 힘들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차피 난 이미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런 여자들이 이제 베트남 애들이 우르르 오게 되면 와 저거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그때 결혼식 갔던 남직원들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베트남어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야. 뭐좀 베트남을 오늘 꿈꾸면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니야 우리가 왜 공부해요? 쟤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말을 쓸 줄 알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만 할 줄 알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엄청 많아진다고 베트남 가게 되면. 그래서 나도 요새 진지하게 베트남어 공부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날카로운 느낌이었어. 그래서 부족한 별로 느낀 적이 없이 살았는데 300억 부자는 본 적도 없네. 장난하나? 이러고 300억 부자의 분노하고 있어. 야, 남자가 결혼 잘못했다. 저런 조건이면 조건 좋아 한국 자유랑도 가능한데 300억이라니 장난 아니야. 이런 거. 물론 300억 부자급도 선택할 만큼 그 여자가 매력이 넘쳤나 보지. 여자가 15살이나 연하에 매력 넘치고 그러니까 끌렸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이제 파리쿡은 야, 뉴젠스 하니가 부모가 둘 다 베트남이지 않냐. 깜찍하고 이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방 소도시 아는 치과쌤이 재혼했는데 18살 어린 베트남 여인인데 몸매가 끝내준다고. 그리고 이 치과쌤 건물도 자기 거고 4층 건물에 죄다 병의원 이게 임자 이거 개 쩌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 국제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부인이 사치심하고 바람나고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여자 싫다고 처음부터 베트남 국제 결혼 알아보라고 지금도 잘 산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 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대표님 친구는 또 이혼남인데 베트남 자유랑 결혼해서 잘 살고 베트남 대표 외사촌도 그 국제 결혼해서 잘 사니까 선입견이 없어 보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결혼하고 직원 한 명도 그 당시 베트남 자유랑 사귀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뒤로부터는 좀 약간 이게 날선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야 베트남 여자들이 그렇게 앵겨붙는다. 야, 시급 1,100원 버느니 한국 남자 물어서, 그런 거야. 이래갖고. 결국에는 한국인은 부자 호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서 쟤네들이 저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보면, 어휴, 돈 주고 자여 사온 게 뭔 당당한 일이라고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재산 300억 남자니까 잘 살죠. 자유도 묘사한 거 보니까 완전 연예인급인데, 근데 결론이 뭐? 그럼 베트남 애들이 들어오면 한국 여자가 결혼 못해서 곤란하단 거예요? 푸하하하. 약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끼리 왜지, 왜 한국 자유 놔두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지 막막 그랬는데 실물 보니까 난 좀 깨긴 했다. 그래서 저런 분들 많이 오면 사실 곤란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남의 결혼 평가질 부끄럽지 않나요? 결혼이 진짜 인형인 줄 아는지 한심하다,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공격당하는 이 아줌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질투를 하니까, 그지? 그렇게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덕후처럼 하진 않지만, 요런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우선은 이 사장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내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뭐냐면 막연히 국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 여자랑 딱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대 자기는. 그 사람 뭐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그 개츠비 중에 한 마리가 그랬거든. 그래서 너는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물고 빨아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느끼는 게 잘 사는 사람이 딱 2명인데 2명 다 이제 일본 여자랑 국제 결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확증 편향일 수도 있는데 내 경험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에서 보니까 이게 한국자랑 결혼한 사람은 너무 괴로운데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은 너무 잘 사니까 일본이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방금 전 말했던 사장님도 그렇고, 치과에서도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모델 같고 이쁜 베트남 여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여자는 전부 다 골격이 되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키만 크잖아. 다 모델 같아. 진짜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호치민 6개월 살아서 내가 잘 알잖아. 근데 이쁜 여자가 많지가 않은데, 근데 여러분 베트남 뚜벅이라는 채널 있거든. 거기 나오면 쇼폼으로 조회수 2,200만을 기록한 푸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보면 미쳐서 퍼킹 크레이지합니다. 얘 생긴 것도 보면 진짜 이쁘지. 근데 이 몸이 약간 이렇게 완전히 말랐어. 완전 슬렌더 체형인데 베트남 애들이 이게 기본값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이 마른 거에 환장하고 있잖아. 나도 마른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뼈대 자체가 얇아요. 뼈대 자체가 다르다니까. 뼈대 자체가 얇아. 그래서 중국 쪽 여자들도 좀 뼈대가 얇다고 난 많이 느끼거든. 내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알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뼈대 얇은 사람들은 보면 이제 대한항공 가면 널렸어. 뽑을 때도 항상 그런 사람 뽑잖아. 뼈대 자체가 얇은 사람 뽑잖아. 베트남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뼈대는 얇아. 그래서 몸은 진짜 늘씬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환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푸엉 같은 여자는 진짜 힘들다. 진짜 많이 없다. 많이 없는데. 근데 이게 막상 이제 베트남 가보면 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 또 이렇게 굳이 또 이게 햇남법이 그렇게 목매고 그러지도 않아. 이게 베트남에서 잘 살고 또 돈 많은 집안들은 또 국제결혼에 이렇게 목매고 절대로 안 그렇거든. 다들 이제 자기 집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하지. 어딜 가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만나려고 하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좀 공격스러운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확실히 케바케고, 내가 만나보니까 케바케고, 조용 애들은 또 되게 조용해.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좀 가족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댁 같은 거 살아도 얘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내려오면 맨날 다 집에서 이게 있잖아. 엄마랑 같이 살잖아. 시엠이랑. 우리는 이게 뭐지? 이런데 걔네들은 그게 없다니까 실제로.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일 같은 거 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베트남 뿌락치라고 할 수 있는 트리스탄 가이아님 요새 언급 많이 되잖아. 근데 그분이 항상 그분도 이제 베트남론으로 국제 결혼까지 하셨단 말이야. 베트남 회계사랑 했는데,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이 든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빨리 와라.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아주매미들은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내가 보기에도 저 남자 별거 아닌데, 근데 와이프가 이뻐. 와이프가 이뻐 늘씬해. 그러면 빡이 칠 수밖에 없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문득 이런 걸 볼 때마다 강민경의 강민경 론이 생각나요. 그래서 강민경이 했던 게 똑같은 이렇게 커피 하나를 사도 어디에서 사냐 다르지 않냐, 비행기에서 사면 되게 비싸지 않냐, 가격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비싼 데서 팔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과감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찼잖아요. 그러면 국제결혼해라 알았지? 국제결혼 해나 알았지? 그래서 여튼간에 이거 재밌어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